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안녕하시죠? 여러분의 마음 지킴이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 곁엔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1577-019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더 나은 학력 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초, 중고 입학생 중에는 학교 환경과 학습량, 평가 방법 등이 달라져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예비 초, 중고 학생들이 새 학교에 진학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음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학기 말과 겨울방학에 학습을 보충하고 정서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공백은 없애고 학생 성장을 촘촘히 이어가는 이음교육 프로젝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야, 놀자! 원주야, 놀자! 어디 재미있는 곳 있어? 너 아직 몰라? 원주에 신나는 겨울 놀이터가 생겼잖아. 정말? 어디에? 원주 댄싱 공연장에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생겼어. 2월 11일까지 운영한대. 1시간에 1,000원만 내면 스케이트랑 보호장비까지 다 빌릴 수 있다고. 우와, 최고다. 내 동생도 같이 가도 돼? 키즈존도 따로 있는데 36개월 이상 어린이는 보호자랑 함께 오면 입장할 수 있어. 좋았어. 올겨울은 내가 원주의 김연아가 될 거야. 이번 겨울은 매일매일 스케이트 타러 가자. 좋아, 가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이죠. 또 매서운 한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원주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5도였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8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낮에도 이렇게 그 추운 날씨가 이어가면서 체감 온도 더욱 낮아지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만 추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하죠. 이 산불 등 화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장길에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 오늘부터 개장되죠. 어제 미리 지금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횡성군 농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해 보도록 하죠. 12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70억 원이 는 1조 6,74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6,9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30억 원, 문화관광 분야가 840억 원 등이었습니다. 원주시는 영아수당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 관련 국토비가 증액돼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소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입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 소재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또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 특구를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이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또 예산안 법정 시한이 지난 2일이었습니다만 역시 19일가량 넘겨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좀 여야 간의 진통도 컸었어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당초 정부안에서 좀 어떻게 수정 의견을 내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제 그 본회의에서요. 656조 6천억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한 3천억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요. 대략 한 2.8% 증가한 기록이고요. 네. 그 예산안은 원래 헌법상으로 보면은 해결년도 그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대략 한 19일 정도 법정 기한을 넘겨서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네. 이 같은 예산안 그 지각 의결은요. 이번에 역대로 두 번째로 늦게 확정이 된 건데요. 지난 2014년 이후에는 지난해에 12월 24일 가장 늦게 된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로 늦게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 여야 간 그 주요 쟁점 예산 몇 가지만 보면요. 정부에서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 지역사랑 상품권, 즉 그 지역화폐 지원 예산 그 3천억 원이 민주당의 요구로 신규 반영이 됐고요. 정부 예산안에서 큰 폭으로 상감됐던 그 새만금 투자 사업비도 한 3천억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 R&DB, 그 연구개발 분야는요, 연구 인프라 확충 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6천억 가량이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올해 그 종료 예정이었던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이 그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서 관련 예산 69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방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KF-21의 관련 예산이 복원되었다. 좀 이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좀 얼마나 어떻게 또 반영되었는지 궁금한데, 좀 정부는 긴축 예산 이제 기조를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좀 이번에 국비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좀 건전 재정 기조, 그래서 좀 악정부터 속에서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그 강원도 예산은요.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다가 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당초 목표치였던 9조 6천억 규모를 확보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당초 예상치가 한 9조 5천억이었으니까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국비 확보팀의 좀 세세한 전략이 유효한 것도 있지만요. 이른바 그 쪽지 예산과 그 최종 예산 그 개수 조정을 총괄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허영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참여하면서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뭐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부적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그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강원도 예산을 보면 첨단 산업 분야가 좀 큰 결실을 거둔 건데요. 예를 들면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비가 한 43억 정도. 그다음에 동해 삼척에 그 조성되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이 12억. 행성의 그 전기차 성능 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비가 한 15억 가량. 디지털 바이오 칩 그 실용화 플랫폼 사업비가 한 56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런 좀 해당 사업들은요, 강원도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좀 반도체라든가 수소 바이오, 미래차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SOC 분야를 보면요, 원주 여주 간 그 복선철도 건설에 한 423억이 확보가 됐고요. 국도 5호선, 즉 그 원주 신림에서 판부로 가는 4차로 확정에 18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또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실시 설계비로 75억이 반영이 됐고요.
이 같은 좀 전체적인 결과는 그 강원도가 오늘 오후에 도청에서 내년도 국비학부 현황 등에 대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또 여러 법안도 통과되었는데 좀 관심이 가는 법안이 있어요. 좀 중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개식용 또 종식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었고요. 좀 참만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만 이 법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였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요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중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요,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적극 동참하면서 이른바 김건희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개 사육 농장주라든가 도축, 유토 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과 전업이라든가 폐업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아시다시피 영양탕이라든가 보신탕으로 불리는 음식인데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인 겁니다. 이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요. 여전히 찬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네.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심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요. 지난달 각각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법원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요. 육견업계 종사자들의 전 폐업 기간을 감안해서 관련법 시행 후에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좀 관심이 되는 대목은요. 특별법이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축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동물은 식용으로 가능하고 어떤 동물들은 안 된다. 글쎄요, 기준. 좀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최종 법안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좀 선거 분위기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춘천 쪽이죠. 이 최문순 전 지사 출마 여부가 역시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군요. 예,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좀 강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요, 최근에 KBS 등 강원 3개 방송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이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 1위로 집계되면서 총선 출마설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각 선거구별로 이제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최 전 지사 측 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 전 지사 출마를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본인이 마음을 정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출마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출마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 지사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모친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종종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에는 지사 시절에 모셨던 보좌진들과 춘천 한 식당에서 송년 만찬을 가진 것도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 지사 가족들은요, 최 지사 출마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간 뒤에는 최 지사 부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절대 출마할 일은 없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전성 예비 후보도요, 최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니까 성명을 내서 민주당과 강원도민을 위해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명확히 달라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최 지사가 재직 시절이었 당시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이라든가 레고랜드, 드론택시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검찰 수사와 도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출마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런 그 분석에 반해서 이게 도리어 이러한 전임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감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총선에서 이제 선택을 받으면은 이 정면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인데요. 네. 최 전 지사가 출마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실현주의 효과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기도 하지만요. 삼선 도지사가 재직 시절 사업권으로 좀 여러 가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젊은 후보들과 함께 공천 경쟁을 벌이는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런 네.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이제 한기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좀 박빙으로 최무선 전 지사 같은 경우 박빙으로 나타났었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속전속결로 사직과 함께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강원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났는데요.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쏠리는 건요. 일단 한 장관의 부모가 춘천 출신이고요. 본인은 강릉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좀 자주 언급하면서요. 강원도의 인연을 좀 강조해 왔고요. 장관 재직 시에는 춘천교도소 이전 현안에 관련해서 좀 현장을 자주 찾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강원도 보수층과 중도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의 비당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도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요, 윤석열 정부와 강원도 도정을 만들어준 강원도 지지자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보였고요. 홍천행성 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도요. 당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노력해주는 선택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치밀함이라든가 신선함, 당당함으로 비춰볼 때 당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천으로 잘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이야기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 견제론이 지금 훨씬 여당 어떤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강원도 전체에서요. 네네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어젠가 그젠가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그러더군요. 정치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요 며칠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만은 정말 마음껏 또 겨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 땡신 공연장 자리 아이스링크가 오늘 본격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미리 다녀왔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스링크장 오늘 개장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늘 원주 댄싱 공연장에 야외 아이스링크를 본격 개장하는데요. 그동안 겨울철이 되면 원주 안에서 특별히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았는데 올 겨울은 아이스링크로 좀 더 다채롭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아이스링크 개장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개장식은 23일인 내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는데요. 단 아이스링크 이용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일 개장식에는 겨울철 아이스링크장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피겨스케이팅 공연과 원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팀이죠. 싱포엠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체육과 김영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은 원주시의 펀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의 대표 핫플레이스를 개발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강화하여 노잼 도시에서의 탈피와 재미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 특별한 즐길거리가 없는 원주 시내에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며 일상에서 찾는 행복이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할 수 있도록 겨울의 낭만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존과 키즈존이 있는데요. 일반존은 만 6세 이상, 키즈존은 3세 이상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는 원주 시민 누구나 큰 부담 없이 1,000원의 금액으로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아이스링크장 시설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원주 아이스링크장은 일반존과 키즈존으로 나눠 운영하는데요. 일반존은 만 6세 이상, 키즈존은 3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링크 일반존의 크기는 가로 30m에 세로 50m, 또 키즈존은 30m에 12m의 크기로 댄싱 공연장 입구부터 안까지의 크기인데요. 이 기존의 키즈존도 아이스링크장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이 안전상의 이유로 키즈존은 썰매장으로 대체해 운영됩니다. 또 별도의 입장료는 없지만 스케이트와 안전장비 대여료 1,000원을 받는데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니다. 1시간 단위로 하루 7회에서 8회차로 운영이 되고요. 안전을 고려해 이용 인원을 회차당 3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체육과 김영일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한 시설 이용 안전 편의를 위해 일반존 안전요원과 키즈존 안전요원을 구분해서 현장에 근무토록 하고 별도의 응급실 설치와 응급처리 가능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장식 행사 공연으로는 겨울철 아이스링크장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피겨스케이팅 공연과 원주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팀인 싱포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야외에서 진행되고 특히 이번 주말 강추위가 예상되어 행사는 가급적 짧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아이스링크장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 모두 원주시가 체육도시이자 다양하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며 일상에서 찾는 행복이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되는 펀시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즐거운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개장되는 야외 아이스링크장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또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횡성군의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를 조사했는데 1,182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 농정과의 황원규 농정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농가들을 상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를 조사했는데 네. 필요하다는 인력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농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또 이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현재 네, 농가 인력 맞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달 현재 우리 횡성군의 11월 말 기준 인구가 42,400명 정도 되고요. 네. 그중에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15,900명 정도 된다. 약 한 34%, 35%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또 농업 경영체는 한 9,100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또 그 76%가 60세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냉지 지역에 우리 토마토 재배하는 그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한 504농가 있는데 예. 대부분 농가당 1,000평 이상 시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 농가 부부가 둘이 할 수 있는 토마토 시설 재배 면적이 한 600평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400평 이상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필요가 절대적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56개 농가에서 759명의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뭐 1년 새 2배 가까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까?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 보면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액 그 불법 근로자의 고액 인건비 부담 그리고 불법 체류 근로자 고용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아니면 단속에 붙잡힐까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 한 해 지금 작년 올해 2002년 동안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동 인력에 대한 공급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뭐 수요가 있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법무부 배정 심사를 이제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게 뭐 다 이제 배정받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 올해 그 759명 들어와서 불과 15명 정도 이제 무단 이탈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그 우리 관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능력에 따라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100% 해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횡성군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기에 있으면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배정 받을 때요? 저희가 이제 그 배정을 받을 때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 그 법무부에 제출을 하고 또 그렇게 돼서 확정이 되면 또 입국 전에 기초 지자체하고 그 저희 지자체하고 해외 기초 지자체하고 서로 상호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주 모집하고 이제 계획을 진행하게 되고요. 입국 후에는 저희가 입국 시부터 인솔을 해서 외국인 등록 업무 지원하고 농가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농촌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수요 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장기적인 구조적인 농업 정책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 뭐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지자체 지금 3군데 지자체 나라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많은 데까지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 농정과의 황원규 농정과장이었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